저는 현재 그 탄자니아 농업투자개발센터 한국특별전문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민호입니다. 저는 현재 동시에 탄자니아 오픈대학교, 우리나라의 지금 방통대학이 되겠습니다. 오픈 유니버시티 탄자니아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탄자니아 친선협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와 인연을 맺은 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2010년 현재 약 설립을 원하는 개신교 재단이 있었는데, 이 재단이 약 설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약 설립을 위한 대정부 활동, 그리고 대학의 운영을 위한 산하병역 프로그램 개발을 이제 맡아서 탄자니아를 가게 된 게 이제 10년도인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에 2012년부터 2014년도 만 2년 동안 탄자니아 산업부, 탄자니아 광물에너지부, 그리고 탄자니아 관광청, 이렇게 세 개의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부가 창출 상위위원회 설립에 대한 구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 창출 상임위원회에 탄자니아 창업교육 인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쪽에서는 저하고 그 당시 이창기 박사 두 사람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된 모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탄자니아에 은빙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은빙가 지역의 그 지역 개발 사업을 원한다는 요청이 탄자니아 지방정부로부터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광물 자원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좀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전문인을 우리 정부 기관 지원을 통해서 그분을 파견을 시켰고, 그분이 이제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보석 가공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시켜주어서 은빙가 지역이 그분이 이제 김재환 박사신데, 김재환 박사께서 이제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덕에 은빙가 지역이 보석 가공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획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탄자니아 정부에서 저에게 그 농업특별장관으로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탄자니아 정부에서 그 자기네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을 그 스페셜 어드바이저를 불렀던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인데요. 오늘 현재까지 그 중국 정부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 이렇게 공세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분들이 노출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탄자니아 농업투자개발센터 특별자문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임명 이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농어촌공사 쪽하고 얘기를 할 때 탄자니아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 필요한 게 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파트너십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어떻게 내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고, 현재까지도 그 분야에서 이제 탄자니아 제가 속해 있는 사포센터와 우리나라의 한국농어촌공사 두 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농업 원예단지 조성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농업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쪽이 되겠죠. 해양수산 분야인데, 최근에 탄자니아 정부 부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예전에는 탄자니아가 농업 축산 수산부였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정부에서 농업부를 따로 떼어놓고 축산과 수산을 또 따로 떼어놓는 거죠. 마오플리 정부가 이렇게 그 정부 기관을 이렇게 쪼갠 이유가 농업 분야에 대한 그 역정 쪽에 좀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동시에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개발을 좀 더 역정을 두고 해야 된다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정부는 현재 농업 분야 못지않게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관련 분야에 파트너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해드린 내용들은 우선은 그 탄자니아 정부 내부의 방향들, 그 다음에 해양수산에 대한 현황, 그리고 마지막에 ODA라는 그 구조 하에서 그 우리 정부가 어떤 인식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탄자니아로 개항이 되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우리 주한 마스터 선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게 밑에 보시면 경제 성장이 있을 때 에버리지가 지금 6% 이렇게 되어 있고 6%에서 7%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6%에서 7%대의 경제 성장을 기록한 것은 반년도 즉 1, 2년 동안의 도출한 성과가 아니고요. 지난 10년 넘게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탄자니아 그 경제 개발 정책을 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내용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어떤 경제 개발 정책을 갖고 있냐 그걸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탄자니아가 현재 NDB라고 하는데 National Development Plan 이걸 갖고 있는데 이 NDB 2025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5년도까지 중간 소득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탄자니아의 현재 그 국가 경제 발전 그 계획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말레이시아의 경제 개발 정책입니다. 전 대통령인 키쿠에테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의 그 경제개발 정책, 영어로는 그 BFR입니다. Big Fast Results인데요. 키쿠에테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의 경제 모델인 BFR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모델을 이 말레이시아의 BFR을 좀 본따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현재 그 BFR이 탄자니아 이름이 바뀌었죠. BRN, Big Results Now.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구현하자. 그래서 BRN이라는 경제개발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탄자니아가 한 그 경제개발 경험한 나라들인데 왜 하필 말레이시아냐? 뭐 한국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정치적인 그 숨겨진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탄자니아와의 정부와의 그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반자입니다. 즉 자기네들이 탄자니아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네들 끌어가겠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같이 걷고 같이 발전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인식 그리고 그런 그 공유 가치 그런 것들이 탄자니아에 충분히 스며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BFR을 BRN으로 전환시켜서 현재 국가경제개발계획인 NDB 2025에 포함을 시켜놓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 탄자니아의 주요 교육 대상국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교육국가들을 보시면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남아공, 중국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수출 대상 국가가 되겠고요. 수입 국가로는 이제 중국,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와의 교육관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관계는 사실 굉장히 금액이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작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를 보시면 총 해봤자 이거 1억 6천만 원인가요? 그럼 이건 사실 교육 규모라고 보기도 힘든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와의 교육 관계는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탄자니아 수출하는 거는 이제 보시면 탄자니아로 저희 나라 수출하는 것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선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박을 이제 건조해서 받는 그게 아니고 선박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어류, 그 다음에 석유화학제품, 미네랄류를 저희가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자니아로부터 제가 수입하는 건 주로 연출, 정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화, 구리화금, 정향기 향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탄자니아 커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탄자니아 커피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상부학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의 수면적이 68,800제곱킬로미터. 남한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얼마나 큰 호수인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거고, 이 큰 호수의 51%가 탄자니아에 적혀 있고, 우간다가 43%, 그리고 케냐가 6%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빅토리아 호수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적어왔는데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탄자니아는 그 동아프리카 공동체 회원국인데요. 이 동아프리카 공동체는 지난 2016년 6월 2020년도까지 빅토리아 호수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통해서 호수 내 어족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과 어업 기술 개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족 자원 개발을 통한 빈곤 해소와 생활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EU가 되겠죠. 유럽연합은 빅토리아 호수 3개국 중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가 되겠습니다. 이 3개국에 대하여 약 1천만 유로 지원을 통해 호수의 어족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의 개발 기반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체에서도 또 동아프리카 공동체에서도 이 빅토리아 호수에 대한 어족자원 보호, 그리고 동시에 어족자원 개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수상 현황에 대한 수치를 한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싱보트가 약 한 7만 척. 그 다음에 어종,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어종이 한 50여 종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심해 어종이 한 70여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협 어종, 동시에 유협 어종 한 170여 어종이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그 해양수산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로는 이제 기후변화가 있겠습니다. 탄자니아뿐만 아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불법 어활동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탄자니아가 갖고 있는 그 어획물 통계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정확한 통계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제게 아닌데요. 불법 어획 활동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탄자니아 광물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광물 캘 때 다이아몬드를 많이 쓰거든요. 다이너마이트를.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들고 와서 뻥 터뜨려서 그걸 뻥 떠오르면 그걸 이제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탄자니아 겪고 있는 한 가지 타협적인 본칙거리가 바로 이 블라스트 피싱입니다. 폭파어 발표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챌린지를 보시면 피쉬 인커필스가 있는데, 탄자니아는 생선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채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 다음 이제 슬라이드 나올 텐데, 그래서 생선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로지스틱스가 있죠. 물류.
탄자니아가 해양수산 분야 수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그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물류입니다. 이 도로 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차량 문제, 콜드체인 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고 뭔가를 거두어들인 것들을 충분히 거리간 이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좀 참여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지만 현재 이 어업 분야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고 있는 국가가 특별히 인도와 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보시면 내셔널 인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내셔널 인컴에는 딥시 피싱을 쓴 거는 심해 어업을 통해서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는 수산업 분야 중에서 특별히 심해 어업을 통한 경제 개발 기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딥시 피싱 쪽은 접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밑에 보시면 임포트 컨트리스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선을 숲에서 먹는다고. 주로 생선을 숲에서 먹는 나라가 보시면 중국,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에서도 탄자니아로 생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16년도 탄자니아 정부 통계인데 어획량이 36만 9천 톤이었습니다. 이 36만 9천 톤 중에 약 85%인 31만 톤이 다 예수년 어획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해양 쪽에, 해수 쪽에서는 14%. 그리고 이제 아까 그렇죠. 양식이 되겠죠. 양식 쪽에서는 1%가 되겠습니다. 총 이제 뭐 40만 톤씩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연간 디맨드가 지금 이게 2018년 6월 4일자 통계입니다. 보도자료인데 73만 1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량의 2배가 수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디맨드가 수요가 많으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제 큰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그 생산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객 증가입니다. 왜냐? 그 탄자니아로 관광 오는 분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겠죠.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하겠지만 특별히 생선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왜? 맛있거든요.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데 관광객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정도 보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얼핏 보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뭐 관광객 숫자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뭐 제주도 관광객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지만 탄자니아 한편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이 숫자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하튼 그 생선 소비가 이렇게 많은 거는 자국 소비도 있지만 관광객 유입이 증가에 따른 소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수요에 반영됐다는 것을 좀 우리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뭐 수산업 종사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고요. 1인당 생산 소비량이 7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생산 소비량이 이제 1인당 생산 소비량이 이제 7kg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5세 미만의 아이들,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영양 결핍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세에서 49세 인구의 3분의 1이 이 역시 이 인구층들도 영양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정부가 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 건강 개선입니다. 국민 건강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이라든지 정부 의료 정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생선 소비를 좀 더 많이 시켜준다면 국민 건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물론 좀 민물어종이 되겠습니다만 3대 어종입니다. 보시면 나일 펄치라든지 다바라든지 나일 tilap이가 있는데 이런 어종들이 주로 이제 많이 잡히고 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상업 이건 이제 보시면 저쪽에는 이제 하이 커머셜 굉장히 상업가치가 높은 어종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은 이제 조금 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치는 있지만 저쪽보다 조금 덜 가치가 있다고 보여서 제가 어종으로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획 장소별 어종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수출과 수입에 대한 내용인데 탄자니아가 주로 생선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특히 보시면 네덜란드,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즉 거의 다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체 양은 이제 뭐 그 2016년도 통계입니다. 2016년 기준
수출량은 주로 필렛인데요. 1억 3천만 불어치 수출했고 같은 해에 탄자니아가 수입한 양은 2,400만 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에서 한 1,300만 불 정도, 한국으로부터 한 560만 불, 그다음 일본으로부터 260만 불, 오만으로부터 33만 4천 달러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네덜란드가 최근에 그 탄자니아 양식 산업에 대해서 기술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보도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잔지바르입니다. 잔지바르는 탄자니아 본토와 마주하고 있는 대서양에 있는 부교성으로 이루어지고 보시면 제가 이 잔지바르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적어보고 있는데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약 35억 원어치의 해조류를 수출하였습니다. 수출 주요 대상국은 미국, 중국, 덴마크, 프랑스 등이며 대부분의 수출량은 잔지바르로부터이며 잔지바르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 해조류 수출 국가입니다. 잔지바르의 연간 해조류 생산량은 2017년 현재 약 15,000 정도입니다. 이렇게 적어보고 드렸습니다. 그 잔지바르는 해조류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올 때는 한 16,000톤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적게 나올 때는 한 5,000톤, 한 6,0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일 큰 이유가 해수면의 온도 상승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항구 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탄자니아의 항구가 이제 크게 6개가 있습니다. 다레살렘 항이 있고요, 탄가 항이 있고요, 부알 항이 있고요, 뭐 그래도 이렇게 쭉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항구가 다레살렘 항구입니다. 참고로 다레살렘은 인구 한 550만, 570만 정도 되는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가 되겠죠. 이 다레살렘 항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양을 접하고 있고 이 다레살렘 항을 통해서 내륙에 접해 있는 콩고라든 콩고 민주공화국의 잠비아, 우간다, 루안다, 또 부룬디, 말라이 쪽으로 물건도 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밑에 보시면 이제 또 아가모요 포트라고 잠깐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성광께서 잠깐 소개를 하셨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이 바가모요 항과 특별 수출 자유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약 1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조 원 되는 건가요? 그거를 현재 중국과 오만이 같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하려고 하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 공사하시는 분이 않았습니다. 현재 탄자니아 정부에서 교섭하고 협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드린 다레살렘 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DSGMP라고 부르는데 다레살렘 Maritime Gateway Project 약자로 이제 이제 DSGMP인데 LDB 쪽 작업, IDA 쪽에서 막 3억 4,500만 그리고 영국에서 한 1,200만 불 정도 그랜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제 종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개발 분야가 좀 나와 있고요. 탄자니아가 이 다레살렘 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항을 통해서 이 항을 좀 이 항 개발을 통해서 바로 위에 케냐의 몬바사랑 견제하는 겁니다. 탄자니아는 케냐와 어떻게 보면 동반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탄가항을 보겠습니다. 탄가항은 탄자니아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는 항인데 이 항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입니다. 이 항구 역시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탄자니아 수산업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항구의 개발 계획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개발 계획과 로드맵이 있지만 여전히 겪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쪽에는 리갈리티에서 이제 했던 그 구조, 프레임, 정책적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을 보면 영양 부족, 개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개발 계획 실행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low awareness about resources가 있습니다.
탄자니아 스스로는 해양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그걸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탄자니아 정부 스스로도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자원들이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만큼의 개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텐셜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넘버스 통계가 없어요. 데이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자니아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디벨롭먼트 파트너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탄자니아는 다른 나라들과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일을 안 했느냐? 안 한 건 아니죠. 했죠. 중국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가모항 개발하는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나라들도 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우선 중국을 보자면 중국은 지원 활동이 아닙니다. 중국은 바가모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죠.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개발해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없느냐? 다른 나라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탄자니아 정부가 원하는 탄자니아 정부가 찾고 있는 개발 파트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특별히 한국 개발 계획들이 지금 이제 쭉 나와 있고요. 나중에 한번 WF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코이카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잔지바를 양식해서 사업인데요. 탄자니아에서 우리 정부가 코이카를 통해서 그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일을 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쪽하고 조금 이제 다른 성격입니다. 이건 일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그 어시장을 지어주는 그 무상 그랜트가 지원 사업인데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9억 3,500만 원이니까 작은 규모가 되겠죠. 이거는 일본에서 해주는 건 일본에서 진행한 이거는 사실 탄자니아 국가 단위의 사업이 아니고요. 잔지바르 그 지역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제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한 건데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ODA를 이끌어가고 있거나 해양수산 분야의 ODA의 방향성을 제시했거나 또는 해양수산 분야 ODA의 어떤 레퍼런스 갖고 있는 나라가 딱히 꼬집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ODA의 선도 국가로 한번 발돋움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른 것보다 먼저 저기 밑에 동그라미 4개가 있는데 저쪽 왼쪽에 2개는 보시면 해양수산 정책 컨설팅과 해양수산 인력 전문 역량 개발입니다. 이 4개의 원 중에서 잘 보시면 왼쪽에 2개는 제가 검은색 동그라미 쳤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건 좀 다른 색깔입니다. 좌측에 있는 2개의 동그라미는 원조라는 틀 안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너 vs 리스크 즉 공유국가와 수도국이라는 단계 안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어학 및 가공 물류 단지 조성 운영 그리고 인접국 및 중동 유럽 수출 시장 확대 발굴 전 이쪽은 도너 vs 리시피언트가 아니고요. 이건 제가 이름 붙입니다. 버디 시스템 즉 상생 모델이 되겠습니다. 탄자니아가 원하는 건 어항입니다. 어항. 물론 상업항도 있겠습니다만 어항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럼 어항만 필요로 하냐? 그게 아니죠. 어항을 필요로 하고요. 가공단지도 필요하고 가공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인접에 있는 국가들,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 유럽 국가들 쪽으로의 수출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 시장, 수출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회 요인을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직접 산업에 연계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왼편에 2개는 이제 무상으로 가고요. 오른쪽에 2개는 이제 우리가
뭐 이니시어티브가 됐든 뭐 프라이빗 섹터가 됐든 그런 지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제가 이 동그라미를 색깔을 달리하면요, 그 어떤 한 국가에 대한 ODA 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싱글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건 뭐 여기 지원 무상 지원을 사니까 무상 지원을 가는 거야. 아, 이건 창원사니까 창원사로 가는 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두 개를 잘 버무리면 충분히 유상을 통한 무상, 무상을 통한 유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밑에 보시는 대로 기재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코이카, 그 다음에 해수부, 그 다음에 수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해양수산 항만 관련 기업들이 오른편에 있는 쪽에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이번 기본 전략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ODA 기본 전략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선 제일 처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메뉴에 있습니다. 탄자니아 해양수산 항만 분야 경제발전 기여도 제고. 탄자니아 원하는 건 수산업 발전을 통해서 수산업이 자기네 나라에 국가 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기본 전략 첫 번째로 삼아봤고요. 두 번째 탄자니아 원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양 해양수산의 거점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케냐가 탄자니아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까지 케냐 역시 아직까지 거점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자니아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자니아는 인도양 해양수산 거점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런 거점 국가를 통해서 내륙으로의 운송의 허브가 되길 원하고, 동시에 내륙에서 나온 물류의 중동 유럽 쪽으로의 허브 국가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그 탄자니아가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업의 한국건설사업이라는 어장 집중 및 해양수산 항만 관련 기자재 수출 조달계 창출을 제가 또 기본 전략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상반에서 말씀하신 대로 탄자니아가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맨 상단의 기본 전략을 삼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탄자니아형 해양수산 ODA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탄자니아형이라고 했냐면요, 탄자니아가 뭘 원하는지를 한번 편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자는 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탄자니아 정부 왜 수산업에 에너지를 쓰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면 탄자니아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탄자니아가 동료로서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그럼 탄자니아형 해양수산 ODA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탄자니아형 해양수산 ODA를 만들어내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무엇보다도 해양수산 자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컨설팅 정책 자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도 탄자니아 축산수산부가 다른 나라 공용국으로부터 정책 자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것들을요 알려주는 경우들이 대만이고요. 탄자니아 수준에서 정책을 자문해주거나 방향성을 잡아주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 자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수, 내수, 양식 분야에 대한 기술 전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양수산 인력 양성이 필요하겠고요. 예를 들어 선원학교라든지 조업기술학교라든지 그런 전문 기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탄자니아에. 세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항배우단지 사업 및 상업화 교육 사업을 한번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전략과 이러한 방향 제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섹터를 사실 잘 들여다보면 맨 하단에 보시면 세 개의 그 SDG 골을 연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성 평등급,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가 있겠고, 세 번째가 해양 자원 보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양성 평등을 집어넣었냐면, 탄자니아 정부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찾고자 하는 모델이 뭐냐면, 여성 인력들의 경제 활동입니다. 여성 인력들이 현재 수산업에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못하고 있는데,
해양 그 조활동은 아니고 그 수산물 가공이라든지 가공 처리 관련 분야에서의 그 경제활동 기회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탄자니아 정부 측면에서 제가 한번 걸음 더 들여다본 건데, 탄자니아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해양수산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가장 원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무엇을 통해 하고자 하냐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책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도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 개발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륙 연안 자원 조성에 분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은 풍부한데 무슨 자원이 어떻게 풍부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국이 탄자니아와 같이 힘을 합쳐서 어족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주고 자료를 분석한다면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상, 육상, 인프라 구축입니다. 탄자니아가 지금 그 육상 인프라 구축은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분야, 그 다음에 도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전력 문제도 좀 많이 해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어항 묘단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항 묘단지를 갖고 싶어 하는 거고, 해상 인프라 구축 활동을 해상 육상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륙 연안 자원 조사 분석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정책 및 제도 개선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궁극적으로 해양수산 자원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자기네 나라가 갖고 있는 LDB 2025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탄자니아가 현재 국가 경제발전 정책에서 가장 매일 있다는 바로 중간소득 국가 진입입니다. 미들인컴 컨트리. 이거를 2025년도까지 이제 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개년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안에 다시 이제 수산업 발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죠. 잘 보시면 수산업 발전에 보시면 세 개를 제가 표현했는데, 하나가 수산물 수출 시장 확대 진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창업 및 고용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저희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해준 게 뭐가 있냐면 희강고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분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강고원이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저희 정부가 해준 게 있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해안선을 따라서 그쪽 일정 지역을 해양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희강고원 신도시 개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양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일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해양수산을 하나의 싱글 섹터로 볼 게 아니고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자원 관리 부가창출 전략 있고 인프라 구축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인력 파트너십 구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맨 밑에 개발인력 파트너십 구축을 집어넣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해양수산 분야에 탄자니아가 편안하게 생각하거나 탄자니아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파트너가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자니아 축산수산부가 우리 정부에게 이쪽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쪽은 이제 탄자니아가 원하는 것들이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탄자니아가 원하는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북쪽으로 중경국 예산 제공을 할 수 있겠고요. 해양수산 ODA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포지셔닝으로 집어넣었고요. 다른보다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 베네핏을 보시면 수산물 수출 원자 확보 및 수산자원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연계 관광사업 진출, 인접국 해양수산 시장 진출이 있는데요. 이 네 개를 공통적으로 제가 하나로 묶으면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게는 아까 우리 성공한테 말씀하신 대로 생산 통조림 가공 공장, 그 다음에 건조시설,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물류시설, 그 다음에 저장시설,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 기회가 굉장히 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해양수산 자원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그걸 공동 관리하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기업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파트너십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포지셔닝과 이런 결과와 이런 것들을 얻어내려면 제일 처음 시작을 해야 하는 게 부처 간 파트너십입니다. 제가 그 11년 동안 탄자니아 정부, 특별히 이제 뭐 산업부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청, 그 다음에 농업부 이런 사람들, 고위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한국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기관이 정확하게 어느 기관과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일단 잘 모르고요. 두 번째는 탄자니아 국민 정서라든지 그다음에 탄자니아 정부 기관의 특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 입장에서는 뭔가를 즉각 반응을 원하는 거죠. 즉각 훨씬 더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탄자니아 국민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간 파트너십을 구축함에 있어서 우선은 그 해당 관련 상대 카운터파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카운터파트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그쪽 정부와 또는 그쪽 기관과 이렇게 많이 해본 현지 전문가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탄자니아 한 700여 명 정도 이렇게 보고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도 뭐 저와 같은 일들도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유관 부처에 대한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한다면 부처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탄자니아는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투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력이나 도로나 철도, 항만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투자 행위가 탄자니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를 무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시적인 변화와 발전의 모습이 현재 탄자니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해양수산 분야의 진출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자니아도 저희도 그렇고 해양수산 자원 개발에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탄자니아에 대한 이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파트너십의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형 해양수산 ODA를 우리가 개발하고 수행을 한다면 ODA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담보할 수 있겠고 탄자니아로서는 이제 동아프리카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양수산 ODA 사업 결과물을 통한 홍보효과로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많은 내용들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탄자니아는 분명히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런데 탄자니아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탄자니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자니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요. 탄자니아는 정말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탄자니아가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느냐? 한국이 탄자니아를 잘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국 간에 어떤 형태로든 교류 채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가 먼저 앞에 나서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민간인들이 또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ODA 사업은 제가 볼 때 ODA 사업은 단순히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경제 발전 이룬 경험을 전수한다는 차원의 정책 사업이 아니라 ODA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외교행위입니다. 외교행위를 해양수산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거를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국가가 탄자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탄자니아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탄자니아에 대한 인식을 함에 있어서 정말 탄자니아가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걸 왜 원하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신다면 탄자니아의 ODA 사업을 발표하실 거고 그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따라간다면 충분히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시장 진출 기회에
결국은 그 부의 창출은 결국 국가 경제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탄자니아에 대해서 저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